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려 해요. 오늘 오전 10시 복지관 도서실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햇볕에 비치는 책장 사이사이에서 반짝이는 먼지 냄새와 책 특유의 묵직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챙겨 먹는 고혈압 약봉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주변으로는 부드럽게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때 복지관 직원이 옆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조용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라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하는 말 뒤로 부탁을 거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또렷하여 저도 금세 알려졌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며 작은 목소리로 며느리분이 이번 봉사 일정은 좀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하고 말했지요. 그 말은 이내 도서실 안에 퍼져나가 몇몇 어르신들의 눈길이 내게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책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는데 그 순간 전화기 화면에 며느리와의 문자 메시지 알림이 깜빡이더군요. 나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고 거기에는 며느리가 정중히 부탁을 거절하는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 같은 증거가 눈앞에 있고 이 사실이 조용히 퍼져서 말이 아닌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다음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물을 때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는데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결국 나는 며느리와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일정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며느리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창문 틈으로 은은하게 차 냄새가 퍼지는 집 거실에 앉아 약 봉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였고 그렇게 기다리던 연락이어서 반갑기도 했지만 긴장되는 마음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기를 바라며 번호를 눌렀으나 몇 차례 신호음 후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화면을 눌러 확인했는데 메시지에는 딱 한 줄. 지금은 얘기하기 힘들어.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 담담하지만 차가운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며느리가 보내온 이 짧고도 냉랭한 답변에 찬 바람이 느껴지더군요. 약 봉지들을 손바닥 위로 놓으며 깊은 한숨이 흘렀고 그 사이 남편은 부엌에서 물잔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해 며느리와의 문자가 남아있는 대화창을 시선으로 훑었고 그때서야 이 작은 글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가족 모임에서 얼마나 큰 균열을 드러낼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내일 오후 3시에 며느리 집을 직접 방문해 조용히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창을 열고는 짧게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뵐게요. 이야기 나눠요 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층 무거운 침묵과 냉랭함이 거실 공기 속에 더욱 깊게 머물렀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무렵 나는 거실에 놓인 전화기 너머 며느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냄비에서 나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소리와 함께 약간의 물 끓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은 조용했으나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는 가벼운 긴장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그 일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투는 숨죽인 듯 했지만 분명히 과거의 작은 갈등이 다시 떠오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하며 창가에 놓인 약봉지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거나 냉정하지 않았지만 그때 쌓였던 감정의 벽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고 들었는데 다 지나간 일 아닌가요? 라고 내가 묻자 그녀는 망설이며 아니요,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제가 복지관에서 받은 상담 문서 복사본을 지금 확인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송한 사진을 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천천히 당겨 확대하니 날짜와 상담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 한켠이 무거워지더군요. 결국 나는 전화를 끊기 전에 그 문서들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다음 가족 모임에서 그 문제로 질문이 쏟아질 불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버려둔 채 나는 내일 오후 3시에 며느리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딸의 말이 식탁 위 조용한 저녁 공기를 깨더군요. 엄마, 이번 모임에서 며느리 때문에 다들 불편했어요.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멈추고 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손이 닿은 약 봉지를 눌러보며 답했습니다. 말은 조심해야지요. 다들 피차 이해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딸은 내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엄마, 그냥 넘어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을 오가던 나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힘들었고 젓가락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고 적었는데 그 순간 손에 쥔 약봉지 뚜껑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모인 식탁 위에서 느껴지는 음식 냄새 사이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야기가 무거움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긴 침묵 속에 다음 만남이 선명히 다가왔음을 각자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화장품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에 스며드는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눌러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는데 일부 대화가 가족들에게 들려진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한 상황이 담긴 그 부분이 이미 딸과 남편에게 전달되어 그 서운함이 주변에 퍼졌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잠시 라디오 소리에 섞인 음악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전화를 들고 온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 씨, 우리 직접 만나 얘기 나누었으면 해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지만 그 말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숨겨둔 불편함이 더 커지기 전에 마침내 제가 내린 선택은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녹음기는 책상 위에 그저 놓여 있었고 향긋한 화장품 냄새가 나는 거실 공기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와의 화해를 위해 직접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오후 2시가 막 지난 시각, 거실에 놓인 전화기에서 또 다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방 안에는 책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조용히 흐릿한 빛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녹음 파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대답했지만 딸의 남편은 망설임 없이 이어갔습니다. 실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대화의 뉘앙스가 조금 우려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기계에 남아있는 날짜와 시간이 찍힌 통화 기록 화면은 내가 직접 휴대폰을 들어 확인한 순간 눈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는 다시 물었지만 나는 미묘한 침묵으로만 응하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벨소리는 다시 울렸고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말에 며느리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달력을 펴서 날짜를 확인하며 약속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이 서로의 입장을 듣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오후 5시쯤 조용히 방문했을 때 창문 밖에서 간간이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푸른 식물에서 약간은 싱그러운 풀내음이 스며들었는데 그녀는 말수가 적고 그늘진 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서랍 속에서 편지지를 꺼내 살펴보다가 한 장을 펼쳐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편지지에는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의 언쟁이 적혀 있어 냉랭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편지를 보며 짧게 저는 아직 모든 걸 정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무심히 내민 눈빛에는 그간의 오해와 간극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고 나는 그 눈빛을 무심히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대화를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기로 마음먹었고 남편에게 가볍게 오늘 저녁 이후에 우리 둘만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결심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좀 더 확실히 꺼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심스레 떠올리게 되더군요. 저녁 8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쌓인 약 봉지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정 선생님, 사실은 나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전화기가 진동하며 알림 소리를 냈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 탁자 위에 올려진 병원 진료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님, 혹시 이 기록들이 맞나요?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쳐 날짜와 진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알림 메시지에서 병원 예약 문자가 하나 뜨는 걸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는 숨겨왔던 건강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털어놓으며 치료 일정과 앞으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저는 그 기록과 메시지를 폰 화면에 고스란히 띄워둔 채 곧 있을 가족 모임에서 모두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3시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며느리와 함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향후 치료 계획을 상담하기로 말입니다. 아침 9시쯤 책상 위에 놓인 고혈압 약봉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옆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조용한 집 안과는 대조적이었지요. 손끝이 무겁게 느껴지는 가운데 조심스레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자동응답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널병원입니다. 담당 의사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다림은 몇 분째 이어졌고 곧 다시 자동응답 음성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담당 의사 통화가 어렵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는 신중하게 1번을 눌렀지만 곧 음성 안내가 반복되더군요. 무언가 답답함이 밀려오면서 혼잣말로 아직 소식이 없다는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응답기는 재차 알림 메시지를 전하며 환자 보호자분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의사와 면담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병원 접수 시스템에서 보낸 알림에 담당 의사와의 상담 일정 조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약봉지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늦어지는 연락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결국 내일 오전 9시에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면담 약속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조용히 끊고 예약이 확정된 일정 때문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상 위에 누렇게 변한 처방전이 놓여 있었고 옆에 놓인 커피잔에서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자 휴대전화 알림음이 조용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니 며느리였는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라는 짧고 단호한 답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담한 톤의 문자였지만 깊은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답장을 몇 차례 다시 읽었고 곁에 있던 처방전에서 약품 이름과 복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직접 병원에 가서 며느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병원 방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약봉지를 챙기고 언제 출발할지 점검하며 다시 한번 문자를 확인하였는데 며느리의 짧은 답장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내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 했고 거실 창밖에 어스름까지 스며들기 시작했기에 오후 늦은 시간 병원 방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들어자마자 코끝에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퍼지더군요. 간호사는 내가 손에 든 의무기록 서류를 받으며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한 키보드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녀가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듯했지요. 정순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멈추며 내게 보여준 건
며느리의 건강검진 기록이었고 그 옆에는 분명히 가족 비공개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날짜와 함께 비공개 설정이 적용된 기록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접속 기록도 함께 나와 있었지요. 내가 천천히 서류를 펼쳐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기록이 가족에게는 비밀인가요? 조용히 물었더니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본인 동의하에 가족과 공유하지 않기로 설정하셨습니다. 라고 답했지요. 그 순간 며느리가 이런 상태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기록을 든 채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는데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아려오는 걸 느끼며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결국 나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무거웠지만 다음 가족 모임까지 이 비밀을 지키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래서 다음 모임 전 며느리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병원으로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9시 집 거실에 앉아 저녁 뉴스를 틀었더니 차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TV 방송 바로 옆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와 처방전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손을 움직였지요. 그러다 핸드폰에서 낯익은 자동음성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병원 비밀 유지 기간 만료 임박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곧 기록 공개 시점이 코앞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기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으며 문자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병원 측에서 비밀 유지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을 통보하고 있었지요. 그런 순간 남편이 부엌에서 물컵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다음 주 가족 모임에 며느리가 참석한다 들었는데 그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약 봉지 더미에서 몇 장의 처방전과 메모를 조심스레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무심한 듯 했습니다만 저도 제 마음속 긴장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평화가 한 걸음씩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리고 곧 다시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족 모임 일정에 맞춰 직접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오늘 밤 늦게라도 내일 오전 9시 전까지 관련 병원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